와인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 있다고 해요, 커뮤니티에. 제가 지금 자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와인 저장고 약 2,500병 보관 가능 와인 라운지 테이스팅 룸이 있어요.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냥 장담하는데. 네, 오늘은 제가 수덕PD랑 같이 한신 2차 DH 르블랑, 블랑이 하얗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 외벽이 하얗나요? 실제로 하얗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은 굉장히 하얗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것만 하얀 게 아니고 주변 지역하고 비교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신반포 2차 옆으로는 아리뷰하고 원베일리가 있죠. 그 둘 다 약간 시커먼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약간 회색이죠. 거기랑 차별화되게 굉장히 하얗게 가겠다. 그래서 르블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어를 갖다 썼네요. DH는 영어고, 르블랑은 불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외래어예요, 도대체 이게? 근데 이걸 설계한 회사가 프랑스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건축물을 그럼 아예 DH도 그냥 불어로 하지, 그러면. 이왕 불어로 한 김에 다 불어로 하지. 오케이, 쓸데없는 얘기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한신 2차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수덕PD가 여기 조합에서 임원을 만나가지고 되게 많은 자료를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도 많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현대건설에서 조합에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 제안서를 두께가 이만한 책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 컨텐츠에 이렇게 담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사업 단계상으로는 아직 시공사 선정 전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도 안 받았죠, 아직? 네, 그렇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확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신반포 2차 위치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신반포 2차는 고속터미널역, 노선이 무려 3개나 지나가는 3호선, 7호선, 9호선 지나가는 고속터미널역의 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면서 그리고 한강변에 접하고 있어요. 반포에서는 입지적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위치 중에 하나고요. 땅이 생긴 걸 보면은 굉장히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한강을 접하고 있는 면적이 되게 길어요. 한강뷰를 마주본 가로가 길기 때문에 한강뷰가 모든 세대에서 나온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도를 또 보니까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까지 큰 줄 몰랐는데 아리뷰랑 바로 맞닿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크로 리버뷰랑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반포 생활권이고 아리뷰는 사실 잠원동 그쪽 생활권이라 좀 다르고요. 한강변에 접해 있다 보니까 한강공원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반포 쪽에 붙어있는 그 한강이 훨씬 좋거든요. 세빛둥둥섬도 있고 그리고 잠수교 막 이제 도보로 다니기 되게 편하게 돼 있고 근데 아리뷰가 좀 더 접해 있는 한강은 잠원 쪽 한강이에요. 거기에 이제 요트 계류장 같은 것도 있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이쪽에서 한강을 가기가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가격일 것 같은데요.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는 35평 기준으로 39억 정도. 실거래된 게 그렇죠? 네네네. 실거래가 39억, 평당은 1억 1천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5평을 가지고 있으면 몇 평짜리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재건축이 되면? 그거는 뭐 이제 조합원들이 정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한 사이즈 정도는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요즘에 반포에 원베일리 34평이 대략 한 50억 초반 정도의 거래가 되잖아요. 60억은 좀 튀는 거래였고 55억에서 50억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5평, 39억이 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45평을 준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투자 아닌가요? 만약에 재건축만 빨리 된다면 그렇죠. 재건축이 빨리 안 되면 좀 실패한 투자가 될 것 같고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39억에 대한 그러면 40억 정도의 40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평당 한 1억 또는 9천만 원에 사두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재건축만 빨리 되면 상당히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신축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좀 더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는 투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30평이 37억 거래가 또 됐어요. 이제 평당 1억 2천까지도 올라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업이 진척이 돼서 이렇게 좀 가격이 뛴 거예요? 네, 그렇죠. 특히 최근에 현대건설이 붙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신반포 2차가 그동안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합 내에서.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 절대 안 될 거야. 여기 중층이기도 하고 사업성도 그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분쟁까지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좀 갈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신통기획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제거가 되고 가격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근데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이 한 1,500세대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재건축이 되게 되면 2,000세대 정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합 한 명당 부담해야 되는 그 분담금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그럼 나중에 나올 내용인데 여기 현대건설에서 분담금을 어떻게 낮추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사업시행 인가가 통과가 안 됐다는 점 유념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을 좀 보면 DH 르블랑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시공사 선정 전에 조합의 건설사
건축사들이 어떤 자료를 들고 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실현이 된다면, 이대로 실현이 된다면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네, 일단 한강뷰. DH 르블랑이 이제 가장 강조를 하는 게 바로 한강뷰인데요. 전 세대, 뭐 모든 세대가 아니고 이제 조합원들의 전 세대. 아, 조합원들 네. 일반 분양하는 거 말고. 아, 한 1,500세대 이상은 이제 한강뷰를 어떻게든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층이든 고층이든 상관없이. 아,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은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한 6, 5 타입 이상은 다 가져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들은 한강뷰가 다 나온다. 이제 이 말인 거죠. 앞에 한강뷰 완전히 붙어있는 동들은 한강뷰가 거의 다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은데, 뒤에 있는 두 개 동이 있어요. 거기는 사이 한강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동, 어떤 호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사이 한강뷰가 좀 작게 나오는 곳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강뷰는 나온다 이거죠. 네네. 그럼 이게 그 조합원들끼리 어떤 동으로 가느냐는 또 이게 굉장히 또 분쟁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앞동에 가고 싶지, 뒤에서 사이 한강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신반포 2차에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던 이유가 한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한강인데 당연히 앞에 줘야지 이러면서 계속 뒤에 싸움이 있었다고 너희는 해요. 원래 한강뷰가 없었으니까. 네네네. 막상 이제 이런 설계를 하고 나니까 다 한강뷰 나오네? 약간 이러면서 조금 잠식이 됐던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압구정에서 지금 재건축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이 재건축 단지와 여기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입지적으로 보면 저는 압구정도 너무 좋고 여기도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압구정이 재건축이 되면 무조건 여기가 1티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동의가 좀 잘 안 돼요. 그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압구정 물론 우리나라 1등 입지고 강남 최고 입지는 맞는데 여기도 입지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한강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오히려 압구정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반포 한강이 진짜 좋거든요, 진짜로. 제가 반포 빠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래요. 압구정 앞에 있는 한강은 솔직히 되게 작아요. 그냥 자전거 길이잖아요. 자전거 길이에요, 그냥. 3구역하고 4구역 넘어가는 거기 한강은 아무것도 없어요. 청담동 좀 더 없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확실히 이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점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하다 간 게 이제 신반포 2차랑 원베일리랑 이제 비교를 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치 자체는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사실 두 위치 사이에 단절성이 조금은 있잖아요. 고가차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이 조감도 보니까 너무한다. 원베일리랑 무슨 아리뷰를 완전 칙칙하게 표현하고 자기들만 하얗게 표현했는데, 이래서 조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원베일리 이렇게까지 칙칙하진 않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채도를 내린 것 같아. 어쨌든 어디가 그래도 더 좋아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원베일리 쪽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베일리가 98점이면 여기 97점.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좋은데, 왜 그런가요? 둘 다 한강 접근성은 둘 다 엄청 좋고요. 교통도 뭐 둘 다 바로 올림픽 때 탈 수 있고, 그거는 뭐 논할 바가 아닌데, 일단은 원베일리에서 걸어서 그냥 갈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아요. 반포 종합운동장, 그리고 앞에 흐르는 내천, 그 길들을 얘가 더 좀 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세비스 능동섬 있는 데가 반포강의 메인인데 그쪽 접근성도 좀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한강을 갈 때는 어떻게 가냐를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 고속터미널역에서 신반포 2차를 찔러서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프라이빗함 측면에서는 원베일리도 개방 단지지만 물론 원베일리가 조금은 더 외부인들이 좀 덜 오는 위치가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그 반센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게 개방 단지잖아요, 원래. 그래서 개방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한강을 찔러 갈 때 너무 거기를 많이 가고, 가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쓰레기 투척하고 막 거기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술을 먹고 취하고 토하고 막 이런 일이 좀 많았대요. 거기가 관리비가 그렇게 비싼 아파트는 아니니까 경비 인력을 계속 둘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자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기 신반포 2차도 그 메인 길이잖아요, 가는. 프라이빗한 느낌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중에 이거를 좀 되게 재밌게 풀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이제 정리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 신반포 2차가 올림픽대로보다 지상 레벨이 낮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를 올렸을 때 저층은 당연히 한강뷰 안 나올 거고, 그리고 이 대로보다 낮게 되면 여기 분진소음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아무리 이거 방벽을 쳐놔도. 그럴 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지 레벨을 높여가지고 거기다가 또 필로티를 또 올려가지고 저층 세대도 한강뷰가 나오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이 설계에 들어있습니다. 대지 레벨을 높이게 되면 결국 커뮤니티는 다 지하로 빠지겠네요. 그래서 썬큰처럼 만들어서 다 빛을 쏘게끔 자연광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지하에도 들어가는 게 있고 지상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대지 레벨을 5m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필로티를 6m를 박아서 대지로부터 11m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1층을 시작하게 만들겠다, 이런 어떤 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더 올라가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겠죠. 대지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조합원들의 만족이나 집값의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천장고를 2.7m로 하겠다. 우물형은 2.8m인데, 근데 2.7m는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저희가 최근에 갔던 원베일리가 2.5m예요.
2.5m예요. 근데 원베일리도 전혀 낮지 않거든. 2.5m면 일반 아파트 중에서 되게 높은 편이에요. 저희가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이런 데 가면 되게 높잖아요, 층고가. 2.85m예요. 그럼 거의 그 정도에 준하게끔 층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서울에 지어지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중에서 가장 높은 겁니다. 여기 설명 자료 보면은 이제 경쟁 단지죠. 원베일리랑 원펜타스보다 높다. 반디클은 설명 자료에서 일부러 뺐어요. 아, 그래요? 같은 DH잖아. 아, 그렇구나. 이거 좀 그렇네. 근데 반디클이 이제 곧 재건축이 되는데 2.55m인데 거기보다 15cm나 더 높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아니니까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만 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중에서 일반 아파트 대단지 중에서는 가장 층고가 높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뷰에 포커싱 되어 있는 아파트인 만큼 아트 프레임 창호를 도입을 하겠다. 아트 프레임이 뭐냐면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가면 창이 큰 게 있고 옆에 벽이 있고 큰 게 있고 벽이 있고 진짜 그 아트 액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호불호가 좀 갈려요.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그래도 적을 만한 게 이 아트 프레임 창호가 있고 그 옆에 사이드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창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문을 이제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창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현만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제 높이 한강 조망 뷰. 되게 멋지네요. 저희가 원베일리에 큰 평수 갔을 때도 그렇고 펜트 갔을 때도 그렇고 이런 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런 뷰가 나오겠죠, 실제 2층에서는. 와, 뷰 진짜 좋겠다. 네, 원베일리 우리 펜트 갔을 때도 와, 뷰는 진짜 최고였잖아. 그리고 조감도를 보니까 한강변이 붙어 있어서 바로 한강을 딱 이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뷰가 나올 것 같은데, 백이동 103동은 좀 뒤에 있어서 사이 뷰가 나올 것 같고요. 아마도 102, 103동은 조금 작은 평수를 많이 배정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 임대량 작은 평수들이 이쪽으로 많이 빠져. 임대가 일로 가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물건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한강변 쪽에 붙어 있는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 보면서 드는 생각이, 백사동, 103동이 되게 좋느냐를 보면 전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로열동은 105동일 거야. 100% 이거 확신할 수 있어. 왜냐? 103동은 고가도로랑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 설계를 잘하고 필로티를 한다 해도 원베일리도 그렇거든요. 고가를 타고 가다 보면 원베일리에 도로변에 딱 붙어 있는 그 호수들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면 이 자동차 불빛이 그냥 다 들어와요. 이 실내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음 분진 되게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원베일리 갔을 때도 3000세대니 너무 많은 세대들이 있으니까 원베일리가 이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도로변에서 이 고가랑 딱 마주보는 곳, 여기는 되게 좀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사실 거기는 절대 로열호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103동이면 바로 한강뷰가 보이니까 고층, 완전 고층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중층이랑 약간 저층은 도로변의 어떤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절대로. 여기 통행량 엄청 많은 곳이고, 또 105동이 로얄동이 무조건 될 만한 게 여기가 또 아까 스카이 브릿지 지나가는 그 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스카이 커뮤니티가 있어요. 나중에 같이 살펴볼 건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무조건 105동이 로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9, 108은 뷰는 좋지만 너무 잠원동이 붙어 있어. 그래서 105동이 아마 로열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제 생각이에요. 뭐 이거 지어져 봐야 알겠죠.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시설을 꼭대기 위치시켜 한강 조망을 특화했다. 근데 이 디자인과 지금 조감도만 보면 뭐 완전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아파트처럼 생겼네요. 여기다가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야외 풀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야외 풀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보면, 여기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이 정도로는 사용 못해요. 일단 첫 번째, 너무 작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야외 풀을 꿈꾸고 이걸 만들고 있고 하는데 왜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데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웬만한 아파트들이 이거를 실제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빼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진짜 봄에 미세먼지 엄청 많고 황사 많고, 그리고 가을에 춥고, 그리고 겨울엔 아예 못 쓰고, 여름에 너무 덥고, 그래서 실제 쓸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적어. 근데 생각보다 관리비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이거 사진 찍기용이야. 그래서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만 이게 있는 거야. 거기는 사진 찍기가 중요하거든. 사실 이게 별게 아니야. 사실 만들면 어느 아파트든 만들 수 있는데 실제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풀을 위해서 다른 것들도 또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샤워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차지하는 면적만 사실 엄청 큰 건데 이거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뽑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을까? 네, 굳이 이 풀 하나 운영하려고 활용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사실 이런 조감도를 만들다가 결국 나중에는 대부분 다 안 만들더라고요.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 사우나 시설은 굉장히 뭐 호텔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네, 조감도만 보면. 네, 조감도만 보면 웬만한 호텔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샤워도 혼자 할 수 있어요. 프라이빗 샤워 부스라고 해서 이렇게 바디 샤워 부스도 있고 프라이빗 샤워 부스도 있고. 고급화가 어느 정도 된 건지 감은 안 오거든요. 그래서 나인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조감도만 보면 나인원보다 더 좋고, 그리고 프라이빗 샤워 부스는 나인원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칸 한 칸씩 다 쪼개져 있어요. 뭐 하여튼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풀사이드 바라고 있는데 한강의 일몰을 내려다보는 고급스러운 만남의 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만 지어지면 시그니엘 갈 필요가 없죠. 시그니엘 풀사이드 바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일단 조감도만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네, 게스트하우스를
거를 이렇게 한강뷰가 쫙 보이는 데다가 만들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 사실 한강변에 붙어있는 아파트들이니까 만들기가 쉬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요즘엔 게스트하우스를 너무 좋은 위치로 다 계속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네. 같아. 그게 실제 사람들의 입소문과 입담과 SNS에 사진이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올파포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다른 컨디션에 비해서 왜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지 이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파포를 비하는 게 아니고 올파포가 대중 아파트인데 그냥 12,000세대가 사는 그냥 하이엔드 아파트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게스트하우스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일반 세대보다. 너무 잘 지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엔 좀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렇게 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조명 요새 많이 들어가잖아요. 스카이브리지에. 원베일리도 이거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자체는 큰 의미가 있나요? 저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파트 가격이나 아파트의 퀄리티에는 1도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근생 건물에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 여기 제발 와주세요. 그래 임차인들도 좋잖아. 근데 아파트는 어차피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서 웬만한 조명으로는 그게 영향을 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해요. 좀 그냥 구리지 않으면 된다 정도인 거지. 이런 것들이 차별성을 만들어주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강 건너에서 봤을 때 좀 더 이뻐서 강 건너가 좋은 거 아닌가 이거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커뮤니티 보면 나 진짜 웃긴 게 수영장 관람 카페를 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하고 있어.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수영장 조감도를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관람 카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니 내가 수영하고 있는데 다 벗고 누가 여기서 카페 커피 마시면서 쳐다보면 난 싫을 것 같은데 왜 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키즈풀 쪽이긴 해요. 아 자기 아이들 네. 풀어놓고 하는데 엄마들이 와서 커피 마시면서 아이들 지켜봐라. 네네. 근데 다 보이잖아 결국은. 그 보이긴 보이죠. 아니 이게 조금 나는 좀 걸리더라고요. 수영장들이 다 아니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아파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 수영장을 가면 이제 이 친구도 수영복 입고 나도 수영복 입고 있으면 부끄러울 게 없는데 프라이버시 차원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체육시설은 어떻게 보세요? 전 너무 좋아요. 여기에 농구대회도 있고 탁구장, 포켓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좋냐면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자녀를 두고 있으면 되게 좋은 시설이에요. 이거는. 이런 실내 조깅 트랙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별로인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왜 뛰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 앞에 길이가 막 100m씩 되고 이런 도 몰라도 네. 농구코트 이거 돌아봤자 운동도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차라리 뛸 거면 한강 가서 뛰지 굳이 여기서 뭐하러 뛰어요? 그렇긴 하겠네요. 이게 바로 앞에가 한강인데. 이게 코너가 너무 자주 꺾여 있어가지고 뛰기 좀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 이거는 좀 뭐랄까 남는 공간에다 우겨놓은 좀 겸사겸사 겸사겸사 만든 느낌이에요. 어차피 사람 걸어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와인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 있다고 해요. 커뮤니티에. 제가 지금 자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와인 저장고 약 2,500병 보관 가능 와인 라운지 테이스팅 룸이 있어요.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나 장담하는데. 왜냐면 나도 와인 되게 좋아하잖아. 네. 왜 쓸모가 없냐? 그 정도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극소수예요. 그리고 설령 이걸 쓴다고 하더라도 그 소수를 위해서 이걸 공용 공간을 내주는 게 맞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테이스팅 룸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 정도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모임이 있고 테이스팅할 공간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주로 가는 식당도 있을 거고 안에 소믈리에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하러 테이스팅을 해요? 굳이. 나인원 한남도 이런 와인 저장 창고가 있어요. 아무도 안 써요. 여기도 와인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와인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 많거든요. 제가 직접 아는 분들 중에. 근데 여기다 아무도 보관을 안 해. 뭐하러 굳이 여기다 보관하냐 이거죠. 약간 이것도 그 옥상의 풀처럼 보여주기예요. 그냥 사진 찍기. 와 고급화 대박. 와인 저장고도 있대. 와 테이스팅 룸도 있어. 근데 뭐 어쩌라는 거야. 아무도 안 쓰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나인원도 이 시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이 있는 거는 조금 낭비 아닌가. 이 공간을 차라리 다른 공간으로 꾸며서 입주민들이 다른 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미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품격 사우나 스파. 이거는 이대로만 지어진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감도 진짜 멋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5성급 호텔의 웬만한 사우나보다도 더 되게 멋지게 될 것 같습니다. 물 속에 이 레일 조명까지 이렇게 쫙 괜히 물 안에 좀 잘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잘 보이면 또 어때? 누가 쳐다보겠어? 그리고 뭐 이제 레일 4개인가요? 5개인가요? 네, 25m 길이의 5레인의 규모의 수영장인데 2,000세대인 걸 감안해서 보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되게 적당한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놀 수 있는 그런 풀들이 있고요. 아쿠아 헬스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어떤 거? 이 물 속에 기구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운동을 하는. 네네네. 요즘 그거 많이 해요. 아파트에 들어오는 거는 전 아예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아파트 들어온 건 처음 네. 봐요. 근데 요즘 요거 많이 하긴 합니다. 물속에서 운동하면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노인들이 좋아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냥 운동을 못하니까 관절이 아프니까 물속에서 이거 기구 가지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피트니스 뭐 다 있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골프 다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워터 프롬나드라는 게 있어요. 한강의 물기를 담은 친수형 산책로. 그러니까 안에 있는 단지 안에 뭐 분수랑 이런 걸 되게 멋있게 만들어서 뭔가 한강의 물기를 이어 만든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내면서 거기를 옆을 산책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관리비 많이 나와요. 결국은 이런 걸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만들면 되지. 뭐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보통 상업용 공간 아니면은 네, 잘 안 하죠. 잘 안 하려고 하는. 네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해주느냐의 문제일 거죠. 워터풀 가든도 마찬가지고 플래시 가든. 그래서 가든별로 이렇게 좀 테마별로 나눠놓는 것 같은데 여기가 뭐 디테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뭐 나무를 뭘 심는데 봄에는 뭐 어떻게 되고 여름에 어떻게 되고 가을에 어떻게 되고 겨울에 그 조감도를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경에 이렇게까지 힘을 네. 주는 데는 처음 봤어요. 네, 아트 라운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부터는 이제 공공 개방이 아, 이루어지는 공공 개방이에요. 이거는 네. 공공 개방이구나. 카페를 이용한다든가 미디어 아트 갤러리 이런 건 다 공공 개방. 에듀 라운지도 공공 개방이죠. 이것도. 네. 1인 독서실도 마찬가지고. 독서실 같은 게 사실 지어놓으면 막 안 쓰고 막 남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서실들을 많이 개방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전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 뭐 산책 겸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하면 좋죠. 스마트 라운지, 창작 활동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키즈 라운지. 요것도 부럽네요. 요것도 공공 개방인 것 같아요. 요거 그렇죠. 생체 인증을 통한 프리미엄 자산 보관 서비스 금고가 있는데 은행 자산 보관 서비스가 더 좋습니다. 굳이 이거를 얼마나 많이 쓸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기다가 진짜 기중품은 잘 보관 안 할 것 같고 진짜 귀중품 넣으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막 10억짜리 다이아를 넣어놨어. 네. 이런 거 부담스럽잖아. 그렇죠. 그런 거는 은행에 가셔야 되고 은행 금고를 이용하시고 여기는 그냥 뭐 간단한 것들 그런 거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걸 한번 얘기해보죠. 입주민 동선과 공공보행로를 완전히 분리하겠다. 여기 조감도가 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 반포 일대 아파트들은 다 공공 개방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공공 보행로로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선을 좀 최대한 분리를 해보겠다 하는 이제 노력이 돋보이는 건데. 그럼 입주민 동선으로는 공공보행로가 아니니까 일반인들은 못 들어간다. 아니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제 주요 동선은 이제 분리를 함으로써 생활 동선을 좀 나누겠다. 조합도 여기가 한강을 가는 주요 입지 골목으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나눠주면 그래도 아파트 외부인들이 입주민 동선으로는 잘 안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나누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근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게 또 문주 위로도 사람이 다닙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되게 특이하네. 문주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위로 다녀요 사람이. 오, 되게 특이하죠. 되게 독특하네요. 네. 설계가. 그리고 이 문주 옆으로는 지상 레벨로는 스트릿형 상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가 면적이 뭐 12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독특한 거였는데 전기차 주차장에 수조형 차수 장치를 설치하겠대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걸 이제 법적으로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요즘 전기차 화재 때문에 너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화재가 나면 물이 딱 차올라가지고 그렇게 차를 담가버리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최초라고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없었는데 조합에서 요청을 했대요. 그 청라 최근에 화재 사건이 난 걸 보고 우리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안을 만들어내 요청을 하니까 현대건설에서 이걸 이제 만들어 온 거죠. 조합원은 100% 전세대 광폭 테라스를 특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크기의 테라스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라스를 또 조합원 분들이 특히 잘 챙겨야 되는 게 이 집이 테라스 특화된 집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테라스에 아파트들이 마감을 다 잘 못해요. 저희 원베일리 갔을 때도 그랬고 뭐 최근에 올림픽 포레온도 그랬고 모든 테라스 있는 집들이 다 옆에 벽에 페인트가 떠 있다든지 뭔가 정말 대충해. 네, 정말 대충한 누가 봐도 대충한 느낌이 나는 그런 테라스를 다 만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고급화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맞아요. 않나. 올파포도 테라스는 진짜 마감하다만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부는 잘 마감을 했는데 외부니까 그냥 대충 했던 것 같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펜트 세대예요. 복층 펜트고 층고가 6m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펜트인데 펜트를 보류지로 판다면서요? 여기가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다라는 게 뭐였냐면 아까 저희가 봤던 상가 분양으로 그 분담금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펜트 세대들을 보류지로 다 빼서 조합원 한 명도 안 가져가고? 네. 와, 되게 신기하다 그것도. 법적으로 1% 이하로 보류지를 확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정비 사업에는. 그래서 펜트가 여기가 10세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류지 매각을 통해서 분양 수익을 얻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녹이겠다. 좋은 전략이긴 하네요. 34평형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 50억 받을 텐데 펜트로 하면 76평형을 100억이 아니고 180억, 170억 팔 수가 있잖아요. 네. 펜트는 또 이제 막 150억 이상이 또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용적률을 녹이면서 수익은 2배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니까 사실 뭐 전략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나? 분담금을 낮추려면. 근데 조합원 중에 난 펜트 받을래 이런 사람이 없다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조합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네. 너 이거 펜트 원해? 그러면은 보류지 매각 금액 그대로 받아가. 아, 그러면 누가 받아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뭐 조합원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어쨌든 조합 정관에서 정하기 나름이니까 매각 방법은.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현재로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63평형 펜트는 테라스 면적이 엄청 넓은 27평이나 되는 그런 데고 서비스 면적 16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집들이 특이한 게 여기 보면은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공급 면적이 63평인데 실사용 면적이 89평 막 이렇게 난 나잖아요.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서비스 면적만 놓고 봤을 때도 63평형인데 실제 전용 면적이 62평이고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합에서 설명해 준 이론상으로는 여기가 건물 구조를 보면 굉장히 좀 길다랗게 빠져 있잖아요. 코너들이 이제 처마가 많다. 이제 3면이 처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3개의 면이 4평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뭐 건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잘 모르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차 대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주차 대수가 4,172대로 설계를 해놨고 2,000세대가 조금 넘으니까 세대당 주차 대수가 2.1대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치고 괜찮은 편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요. 원베일리가 1.9대인가? 뭐 그렇잖아요.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시공사가 선정이 될까요? 조합의 계획상으로는 12월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고 한 25년도에 좀 받아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한 2030년에 입주를 하는 걸 목표로 달려 나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가 신통 기획에 아무래도 좀 밀어주는 곳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밀어주는 곳이다 보니까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좀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어쨌든 성공한 정책, 신통 기획이 성공한 정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서울시장이 안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죠. 이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지자체장이 누구냐. 네, 시장이 바뀌면 바로 또 다시 이렇게 원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준 자료를 보니까 공사비 인상 없음이라고 못 받았대요. 현대건설에서.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로 옆에 현장 반포 DH 클래스트에서도 현대건설이 사업비를 증액한 사실이 한 번 있잖아요. 2.6조에서 4조로 증액했죠. 어마어마하게 증액을 했죠. 40%인가 50% 증액했잖아요. 그 약속을 과연 지키는지 조합원분들이 또 잘 감시를 해야겠네요. 네, 저희가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트 보류지를 통해서 좀 분담금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현대건설에서 얘기를 하는 게 상가를 분양을 해서 줄이겠다. 아파트 상가들이 보면 분양가도 되게 비싸고 거의 다 분양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상가를 떠안아 주겠다고 했어요. 상가 분양 대금 우리가 다 책임질게. 너네 분담금 줄여줄게. 이렇게 이제 확약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 한강변에 레미안하고 아크로가 대부분 지금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DH가 하나도 못 먹었잖아. 반디클, DH 클래스트하고 이번에 이제 신반포 2차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이제 한강변은 또 DH가 한번 꽉 잡고 가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어져서 향후에 압구정까지도, 그리고 압구정 같은 경우에 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현대에 대한 사람들의 좀 인식 자체가 조금 더 우호적인 곳이다 보니까 향후에 압구정 진출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오늘 스토피디랑 신반포 2차 재건축에 대해 좀 다뤄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업 진행이 엄청 빠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의원님이 만나서 많은 자료를 줘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고요. 다른 재건축 조합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찍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